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헬릭스 N6 두 볼로 만드는 미니 팝콘 파우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팝콘 같은 구슬 스티치가 포인트인 파우치로 화장품이나 자주 들고 다니는 소지품들 넣고 다니기 적당한 사이즈의 파우치입니다. 색상이 다른 헬릭스 N6 두 볼을 사용해서 배색을 서로 다르게 해서 샘플 사이즈의 파우치 총 2개까지 만드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영상에서 만들 색상은 초록색 바탕에 아이보리 배색을 넣었는데요. 이 배색을 반대로 해서 아이보리 바탕에 초록색을 배색으로 넣으시면 초록색 한 볼, 아이보리 한 볼로 이렇게 두 볼로 파우치 2개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샘플의 사이즈는 몸통 가로 17cm, 세로는 12cm 정도, 그리고 바닥 폭은 4cm 정도인데요. 이 바닥 부분 보시면 사슬코로 시작하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작 사슬코 개수를 조절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작게 만드시거나 사이즈를 크게 늘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이즈 크게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실 때 실 추가로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파우치 뜨는 방법을 비롯해서 와펜 다는 방법, 그리고 지퍼 다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필요한 준비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실은 코튼 헬릭스 N6 원하시는 색상으로 두 볼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늘 613번 초록색 상과 604번 아이보리 색상을 사용하겠습니다. 초록색은 바탕색이고요. 아이보리는 배색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모사형 코바늘 6호 준비해 주시고요. 파우치에 달 지퍼는 30cm를 사용할 건데요. 길이가 살짝 길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우치에 달 라벨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트와 펜 하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자르실 가위, 그리고 첫 코 표시용 마커, 꼬리실 숨길 때 필요한 돗바늘, 그리고 지퍼를 달 때 사용할 수혜용 실과 바늘 같이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파우치 색상과 맞는 수혜용 실이 없는 경우에는 파우치를 만들 때 사용하시고 남은 실을 이렇게 뽑아서 갈라보시면 이렇게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가닥을 뽑아서 수혜용 실 대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닥뜨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바탕색 실을 가져와 주시고요. 이렇게 꼬리 실을 적당히 남겨주시고 바늘을 들어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드셨으면 이제부터 사슬을 만들어 줄 건데요. 미니 팝콘 파우치는 바닥 사슬 16코로 만들어서 우선 사슬을 16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이렇게 사슬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부터 타원뜨기에 들어갈 건데요. 우선 기둥 사슬코 1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 16번째 사슬 위쪽에 한 가닥만 건져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짧은뜨기 1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한 코가 이 타원뜨기의 첫 코가 되는 겁니다. 이 첫 코에 표시 걸어줄게요. 이렇게 타원뜨기를 할 때는 표시가 없으면 첫 코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꼭 첫 코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코 표시해 주셨으면 나머지 짧은뜨기 14개를 떠줄게요. 아까와 똑같이 사슬 위쪽에 한 가닥만 건져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짧은뜨기 14코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첫 코 포함해서 총 15개를 뜨고 나서 나머지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마지막 한 코에 짧은뜨기 3개를 해주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사슬의 위쪽 가닥만 건져서 짧은뜨기 하나, 또 같은 코에 둘, 마찬가지로 같은 코에 셋, 이렇게 3코를 떠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늘림이 끝났으면 아까 사슬 한 코 건졌던 그 반대편에 그 사슬의 나머지 한 가닥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건져가면서 짧은뜨기 총 14개를 떠주겠습니다. 자, 꼬리실 이렇게 코 밑으로 숨겨가면서 같이 떠주시면 마지막에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이렇게 14코를 다 떠주셨으면 이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늘림을 할 건데요. 이 첫 코 뜨신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 2코를 더 떠줄게요. 자, 하나, 둘. 그 다음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타원 1단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첫 코가 늘림 부분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이 상태로 타원뜨기를 진행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몸통을 올렸을 때 이 빼뜨기 위치가 조금 안 예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코 표시 링을 잠깐 빼주시고 이 빼뜨기 한 코에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첫 코가 다음 코로 이동을 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바닥 타원뜨기 2단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빼뜨기 한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 표시 마커 걸어주시고요. 자, 나머지 13코 짧은뜨기로 쭉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2, 13. 첫 코 포함해서 짧은뜨기 14코를 떴고요. 이제 늘림 구간에 들어갈 건데요. 늘림 구간에서는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씩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같은 코에 하나 더, 그 다음 코도 하나, 같은 코에 하나 더, 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하나, 또 같은 코에 둘. 자, 이렇게 늘린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짧은뜨기 14코를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13, 14. 14코를 다 떠주셨으면 이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씩 떠주세요. 자, 하나, 같은 코에 둘, 자, 다음 코 하나, 또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하나, 또 같은 코에 둘,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2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닥뜨기 3단 차례인데요. 우선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첫 코 표시 마커 잠깐 빼줄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첫 코 표시 마커 다시 걸어주세요. 자, 나머지 13코 늘림 없이 짧은뜨기 쭉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2, 13. 첫 코 포함해서 14코 짧은뜨기 떠주셨으면 이제 늘림 부분에 들어갈 건데요. 이번 단에서는 처음 코는 한 코 뜨시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떠주실 거예요. 그거를 총 3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떠볼게요. 처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다시 짧은뜨기 하나만 떠주시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 떠주세요. 다시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2개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늘린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짧은뜨기 14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3, 14. 이제 반대편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늘림을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만,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떠주세요. 그 다음은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2개. 다음 코에는 다시 짧은뜨기 하나만,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2개. 자, 이렇게 늘린 부분 끝났고요.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3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닥뜨기 4단 들어갈 건데요. 자, 우선 첫 코 표시링 잠깐 빼주시고요. 기둥사슬코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첫 코 표시 해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짧은뜨기 13코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12, 13. 첫 코 포함해서 짧은뜨기 14코 떠줬고요. 그 다음 코부터는 늘린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이전 3단에서는 늘린 부분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를 떠서 이거를 3번 반복해 주었는데요. 이번 4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또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를 떠서 넣어주는 것을 총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떠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를 떠주세요.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코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늘린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코 짧은뜨기 14코를 늘림없이 쭉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12, 13, 마지막 14. 14코 다 떠주셨으면 이제 다시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늘린 부분을 떠줄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2번, 하나, 둘, 그 다음 코는 2코를 짧은뜨기 같이 떠주세요. 하나, 둘.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2개 떠주세요. 하나, 둘. 다 떠주셨으면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 타원뜨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첫 코 표시 마커는 잠깐 빼주세요. 자, 이번 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줄 건데요. 뒤이랑뜨기라는 코바늘 기법을 적용해서 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뜨기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한 코 V자 모양의 2가닥, 이 2가닥을 밑에서 모두 찔러서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뒤이랑뜨기에서는 이 2가닥 중에 뒤쪽에 있는 한 가닥, 이 뒤쪽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한 가닥과 편물을 뒤집어 보시면 여기 밑에 작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주어야 되는 뒤쪽 한 가닥이고 그 밑에 작은 선이 있는데 이 뒤쪽 한 가닥하고 그 밑에 선까지 같이 찔러서 실을 빼서 짧은뜨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뜨시게 되면 편물의 벌어짐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닥과 그 밑에 선까지 같이 찔러서 주워줄 건데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뒤쪽 한 가닥만 건져서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코부터 쭉 떠보겠습니다. 자, 뒤쪽 한 가닥, 그리고 뒤에 그 밑에 있는 선, 조금 빡빡하실 수 있어요.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한 코. 자,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다음도 똑같이 뒤쪽 한 가닥과 그 밑에 선까지 바늘 찔러서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다음도 뒤쪽 한 가닥, 그 밑에 선까지 찔러서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뒤쪽 한 가닥과 그 밑에 선까지 찔러서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다음도 뒤쪽 한 가닥, 그리고 뒤에 선까지 찔러서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쭉 한 단을 계속 떠주시면 되고요. 한 단을 쭉 떠주시고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저희는 다시 만날게요. 자, 이제 뒤이랑뜨기로 한 단을 거의 다 뜨시고 마지막 한 코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코도 똑같이 뒤쪽 한 가닥과 뒤에 있는 선까지 넣어서 실을 빼서 짧은뜨기로 떠주시고요. 그 다음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몸통 1단 이랑뜨기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몸통 2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를 떠볼 거예요. 짧은뜨기로 뜨는 구슬뜨기와 사슬을 반복해서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슬뜨기는 긴뜨기나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많이 뜨시는데요. 이 미니 팝콘 파우치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구슬을 만들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구슬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첫 코 표시 마커 잠깐 빼둘게요.
이번 무늬단에서는 사슬 한 코와 짧은뜨기, 구슬뜨기 한 코가 계속 반복되는 무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첫 코, 여기는 사슬 한 코를 떠줄게요. 이 사슬이 첫 코가 됩니다. 첫 코 표시링 사슬에 걸어주시고요. 자, 사슬을 떠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구슬뜨기를 해줄 건데요. 자, 보통 짧은뜨기 뜨실 때 이렇게 바늘 찔러서 실 가져와서 이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는 이 두 개의 실을 모두 이렇게 한 번에 빼주시잖아요. 구슬뜨기를 하실 때는 짧은뜨기를 뜨듯이 실 가져와서 실을 건 다음에 앞쪽에 있는 한 줄에만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바늘에 지금 실 두 개가 걸려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맨 앞에 있는 한 줄에만 실을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는 세 줄이 걸려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실을 가져와서 역시 맨 앞에 있는 한 줄에만 실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총 4줄의 실이 걸려 있게 되고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실은 진행코, 그리고 이 3개의 미완성 짧은뜨기가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실을 다시 가져와서 이 4개를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빼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코가 지금 무늬 한 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슬뜨기와 구슬뜨기 한 코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구슬뜨기 한 코 뜨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사슬 한 코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사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찔러 주세요. 바늘 넣어서 실 가져와서 앞쪽에만 빼주세요. 다시 똑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가져와서 맨 앞쪽에 있는 실에만 실을 빼주세요. 또 다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가져오고 맨 앞줄에만 실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미완성 짧은뜨기 3개 하고 진행코까지 총 4줄이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 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구슬뜨기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은 또 사슬 한 코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한 코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 다음 코에 무늬를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반복이에요. 미완성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 4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바늘에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사슬 한 코, 사슬 한 코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코에 미완성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바늘에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그 다음 또 사슬 하나 만들었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구슬뜨기 하나,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자,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해준 코 건너뛰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와 짧은뜨기, 구슬뜨기를 계속 끝까지 반복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반복되는 구간 계속 뜨시다가 마지막 코 남겨두고 다시 만날게요. 자, 이제 무늬뜨기 한 단을 거의 다 떠주셨고 지금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마지막 코의 직전 코는 사슬로 끝나셨을 거예요. 이 코는 지금 사슬로 끝난 상태이고 그 다음 코, 이 코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구슬뜨기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바늘에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가 마무리가 되었고 첫 코 표시해둔 이 사슬 보이시죠? 첫 코 표시 링 빼주시고 이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늬뜨기 단 첫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다음 무늬뜨기 단 같이 떠볼게요. 자, 빼뜨기 해주셨으면 그 다음 기둥사슬 한 코. 자, 무늬는 교차로 올라갈 건데요. 아까 이 전 단에서는 사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슬뜨기, 사슬, 구슬뜨기가 계속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에서는 구슬뜨기, 사슬, 구슬뜨기, 사슬 이 순서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사슬코 올렸으니까 자, 여기 선이 가운데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의 오른쪽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미완성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떠주시고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 코가 지금 첫 코가 됩니다. 여기에 첫 코 표시링 걸어줄게요. 자, 무늬 떠주셨으니까 이제 사슬 한 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가 무늬 뜬 코고 여기가 사슬 뜬 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선의 밑에 이 선의 오른쪽 이 구멍에다가 무늬를 떠주세요. 자, 코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보시면 사슬뜨기 한 코는 이 동그란 구슬뜨기의 앞쪽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 굿을 만든 코는 구슬의 뒤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코 구분하실 때 위치를 잘 보고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구슬뜨기 하셨으면 그 다음에 사슬 한 코. 그 다음에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의 오른쪽 구멍에 구슬뜨기 해주세요. 구슬뜨기 하셨으면 사슬 한 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선의 오른쪽 구멍에 구슬뜨기 하나, 둘, 셋, 다음 한 번에 빼주세요. 구슬뜨기 하셨으면 그 다음 사슬 그리고 이 선의 오른쪽 구멍에 구슬
하나, 둘, 셋, 실 한 번에 빼주시고 그 다음 또 사슬 하나, 다음 이 선의 오른쪽 구멍에 하나,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 무늬를 끝까지 반복을 해주시고 저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코를 남겨놓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3단, 도안에서는 7단을 거의 다 떠주셨고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마지막 코 직전 코는 이렇게 구슬뜨기로 떠주셨을 거고요. 그 다음 코 사슬 하나 떠주시고 이게 지금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코 떠주셨으니까 첫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몸통 3단까지 같이 떠보았고요. 보시면 몸통 2단에서는 사슬, 구슬, 사슬, 구슬 이 순서대로 반복을 했고 그 다음 단에서는 반대로 구슬, 사슬, 구슬, 사슬 이 순서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통 4단 이 다음 단에서는 이 몸통 2단과 마찬가지로 사슬, 구슬, 사슬, 구슬 이 순서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몸통 5단에서는 반대로 구슬, 사슬, 구슬, 사슬 이렇게 순서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통 5단까지 다 떠주시고 저희는 다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배색단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몸통 5단, 도안에서는 9단까지 다 뜨고 첫 코에 빼뜨기까지 하신 상태일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배색을 해볼 건데요. 우선 바탕색 실에 꼬리실 여유 살짝 두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는 미리 가위로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가위로 실 잘라주시고 그다음 배색하실 실 가져와서 이 배색실로 다음 단을 똑같이 무늬 넣어가면서 떠줄 거예요. 뜨시면서 밑에 잘라주신 이 바탕색 실 코 밑에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하셨으니까 기둥사슬 하나 올려줄게요. 첫 코 마커 잠깐 빼주시고 자, 밑에 단에 구슬사슬, 구슬사슬 순서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단은 사슬, 구슬, 사슬, 구슬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슬 첫 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첫 코 마커 표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슬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 밑에 바탕색 실 이렇게 밑에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첫 코는 사슬로 떴고 그 다음에 구슬 뜰 차례예요. 하나,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사슬 하나, 다음 구슬 하나,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구슬 하나,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시고 또 다시 사슬 하나, 구슬 차례죠. 하나,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다음 굿을 이 선의 오른쪽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구슬 순서대로 한 단을 쭉 떠주시고 돌아올게요. 자, 배색 실로 한 단을 다 떠주셨으면 이제 다시 바탕색 실로 실을 바꿔줄 건데요. 우선 배색 실 꼬리 이렇게 살짝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제 바탕색 실 가져오셔서 초코마커 잠깐 빼주시고 바탕실로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르셨던 배색실 이 코 밑에 숨기면서 같이 떠주세요. 이 전 단이 사슬구슬 순서였기 때문에 이번 단은 구슬, 사슬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슬 뜰게요. 하나, 둘,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시고 여기에 초코 마커 걸어주세요. 구슬 뜨셨으니까 그 다음 사슬이죠. 사슬 하나, 그 다음 구슬 하나, 둘, 셋, 다음 사슬 하나, 다시 구슬 하나, 둘, 셋, 한 번에 빼고 다시 사슬 하나, 또 구슬, 사슬, 구슬, 그 다음 사슬. 자, 이렇게 동일하게 바탕색 실로도 한 단을 다 떠주시고 바탕색 실로는 한 단을 더 떠주세요. 그러니까 배색 실로 한 단을 뜨셨으면 그 다음은 바탕색 실로 두 단을 떠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배색 실로 또 한 단을 떠주시고 바탕색 실로 또 두 단을 더 떠주세요. 그 다음 또 배색 실로 바꾸셔서 한 단 떠주시고 마지막으로 바탕색 실로 총 4단을 올려주시면 몸통 무늬뜨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도안 보시면서 배색단, 바탕색 실단 잘 체크하시면서 몸통 끝까지 떠주세요. 자, 이제 파우치 몸통 무늬뜨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배색은 총 3번이 들어갔고요. 배색 사이에 바탕색 2단씩, 그리고 마지막 배색 위에 바탕색으로 총 4단을 떠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만 남아 있는데요. 도안에 보시면 뒤돌아 짧은뜨기 52코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뒤돌아 짧은뜨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짧은뜨기를 일반적인 진행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뜨시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뜨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같이 떠보시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뒤돌아 짧은뜨기는 배색실로 떠줄 거기 때문에 바탕색 실 꼬리 살짝 남기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배색실 가져와서 먼저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자, 이제 첫 코를 떠줄 건데요. 여기 첫 코 표시링이 되어 있는 이 코가 아니라 이전 단의 마지막 코, 여기는 기둥코, 빼뜨기 코, 요 코가 지금 이전 단의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이번 단의 첫 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실 가져와서 이 부분에서 살짝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에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짧은뜨기 방법 하시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방향만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는 여기죠.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고 빼서 살짝 당겨주세요.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기. 그 다음 바늘 돌려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살짝 당겨주시고 실 걸어서 빼주세요. 자, 다음 코 여기에요.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 살짝 당겨주시고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기.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살짝 당겨주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 지금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밑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죠.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살짝 당겨주시고 실 걸어서 빼주기. 다음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실 걸고 빼주시고 몇 코 같이 더 떠볼게요. 다음 코 실 가져와서 살짝 당겨주시고 빼주시고 다음 코 실 가져와서 살짝 당기고 걸어서 빼주시고 실 가져와서 살짝 당겨주시고 빼주시고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주고. 자, 이렇게 쭉 뜨시면 단을 꼭 실로 이렇게 휘가 맞힌 것 같은 무늬가 생기는데요. 이 뒤돌아 짧은뜨기는 한번 익혀두시면 가방이나 모자 같은 코바늘 소품 마무리단에서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돌아 짧은뜨기로 마지막 끝까지 다 떠주시는데요. 이 첫 코 표시한 마커 있잖아요. 이거 빼지 마시고 이 첫 코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코까지 다 뒤돌아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떠주시고 저희는 돗바늘 마무리하는 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돌아 짧은뜨기로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셨으면 이제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게요. 실 여유 있게 남기셔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음 이 마지막 코에서 실을 쭉 당겨서 끝까지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 가져오셔서 실에 연결해 줄게요. 자, 뒤돌아 짧은뜨기를 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빼뜨기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돗바늘로 일반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첫 코 표시 링 빼주시고요. 이렇게 뒤돌아 짧은뜨기 한 안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실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코도 옆에 코와 마찬가지로 실 이렇게 사선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옆에 코랑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리실들 조금씩 당겨줄게요. 이렇게 갔던 실 다음은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코와 첫 코가 연결이 지금 되었고요. 이 나머지 꼬리실도 잘 보이지 않도록 부분 찔러 넣어서 이렇게 실을 숨겨주세요. 실 적당히 숨겨주셨으면 이제 꼬리실 잘라줄게요. 자, 그 다음 이 편물을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배색으로 남은 이 꼬리실들이 있어요. 이 꼬리실들도 돗바늘로 다 감춰주겠습니다. 돗바늘에 실 연결하셔서 같은 색상 있는 쪽에 이렇게 실을 사이사이 넣어서 숨겨주시면 되세요. 다 숨겨주셨으면 가위로 잘라주시고 꼬리질 한번 당겨주시면서 이렇게 무늬 사이사이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적당히 숨겨줬으면 가위로 꼬리 부분 잘라주시고요. 이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색상 실 안쪽에다가 실 숨겨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돗바늘 마무리가 끝났으면 이제 라벨을 달아줄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라벨은 하트 와펜 하얀색입니다. 이 하트 와펜은 자수로 되어 있는 와펜인데요. 이 자수 와펜을 달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같이 해보면서 자수 와펜 깔끔하게 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와펜을 달 위치를 정해줄 건데요. 저는 이 배색단 마지막 배색단의 가운데 이렇게 와펜을 달아줄 거예요. 자, 이 파우치의 가운데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파우치를 우선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이 배색 구슬이 있죠? 이 배색 구슬이 양옆에 지금 하나씩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안쪽으로 하나씩 숫자를 세가면서 가운데를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자, 맨 끝에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구슬이 지금 이 파우치의 정 가운데가 되는데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가운데 표시해 주셨으면 와펜 가운데와 이 마커가 이렇게 맞닿아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와펜을 달 위치를 잡아주셨으면 이제 와펜 꼬매실 실과 수혜용
바늘 같이 준비해 주세요. 실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듭도 만들어 주시고 자, 먼저 와펜 뒤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매듭 숨겨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와펜 위에서 실을 이렇게 찔러 넣으실 건데 지금 자수 와펜 잘 보시면 이 자수가 되어 있는 실의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이 와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이 세로 방향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희도 똑같이 세로 방향으로 실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다음 이 파우치 부분은 바늘을 완전히 통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 앞쪽 부분 실만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다시 와펜과 실을 연결해 주세요. 위치 잘 잡아주시고 다시 실 세로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다음 파우치 부분 이렇게 앞쪽 부분만 떠서 가져와 주시고 세로로 찔러 넣어주세요. 파우치에서는 이쪽 부분만 살짝 떠주시고 실 조금씩 당겨주면서 해주세요. 실은 항상 세로 방향으로 찔러주세요. 자, 위치 맞는지 한 번씩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파우치 부분은 앞쪽만 살짝 떠주시고 와펜은 통과시켜서 세로로 넣어주세요. 중간중간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쪽 달아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 안 보이고 뒤집어서 봤을 때도 안에서 실 보이지 않고요. 밖에서 와펜 부분 봤을 때도 지금 찔러 넣은 실 하나도 안 보이시죠? 이렇게 끝까지 다시면 깔끔하게 와펜 다실 수 있습니다. 자, 와펜 다 달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지퍼 다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와펜을 다 다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사용하실 지퍼 그리고 수혜용 실과 바늘 준비해 주세요. 이 실은 배색 실하고 비슷한 색감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비슷한 색깔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색 실 쓰시고 남은 거 사용하실 길이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을 갈라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4가닥으로 갈라질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닥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아주시면 얇은 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실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실을 한 번 더 풀면 수혜용 실과 비슷한 굵기의 실들이 또 여러 가닥으로 뭉쳐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2가닥을 뽑아서 이렇게 얇은 실로 수혜용 실 대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지퍼는 30cm 하얀색이고요. 이게 파우치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길이가 많이 긴 편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조금 잘라서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파우치 길이에 대보시고 조금 여유를 두시면서 이 지퍼 머리 부분 있는 쪽이 아니라 이쪽 스토퍼라고 끝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가위로 필요한 길이만큼 지퍼를 잘라주셨으면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끝부분의 스토퍼가 이렇게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퍼를 열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지퍼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지퍼가 빠지지 않도록 한번 실로 감아서 바느질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 끝부분 이렇게 지퍼를 가로질러서 이런 식으로 실이 지퍼를 전체를 감싸듯이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4번,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 매듭 지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가위로 실 잘라주시면 이 실이 지금 스토퍼 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퍼를 밑으로 내려도 이렇게 걸려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우치에 지퍼를 달아볼 거예요. 지퍼 다실 위치 잡기 전에 우선 파우치의 양 사이드에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파우치에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우선 파우치 양쪽 사이드에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이드에 표시를 각각 해주었으면 이제 지퍼하고 수혜용 바늘 실 준비해 주시고요. 실 끝부분 매듭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지퍼는 연 상태에서 한쪽 부분 먼저 달아줄게요. 이 마커를 기준으로 한 반 코 정도 앞에 이 시작 부분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잡아주셨으면 우선 바늘 배색 부분, 파우치 배색 부분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다음 이제 지퍼 같이 찌르실 건데요. 이렇게 찌르시고 이 지퍼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점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두 줄이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점선 두 개 중에 위쪽에 있는 점선을 따라서 쭉 바느질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위쪽 점선 맞춰서 바늘 넣어주시고 배색 부분으로 실 나오게 해주세요. 자, 다시 배색 부분에서 지퍼 찌르시고 다음 점선에 맞춰서 배색 부분 쪽으로 바늘 나오게 찔러주시고 이게 배색 실하고 같은 실을 썼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아서 그냥 관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실 색상이 이 배색 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관통했을 때 좀 티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치 부분은 관통을 하지 마시고 뒤쪽 부분만 살짝 떠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우선 파우치 뒤에서 앞으로 관통하신 다음에 이 뒤쪽 부분 이쪽만 이렇게 살짝 떠서 앞에서는 안 보이죠? 뒤쪽 부분만 살짝 떠서 이렇게 지퍼하고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시고 이 다음 사이드 이쪽에 한 1cm 정도 남긴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한쪽 면 지퍼를 거의 다 단 상태고요. 이제 나머지 사이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 코 정도 앞에 여기까지 똑같이 바느질을 해볼게요. 지금 배색 부분 보시면 이렇게 휘가 맞춰져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일자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일자 부분에 바늘을 넣으시면 훨씬 더 티가 안 나고 더 깔끔하게 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늘 나올 때도 티 좀 덜 나는 부분으로
위치 잘 잡아가면서 찔러주세요. 이쪽 휘가 맞힌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꼬매시면 조금 티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코를 살짝 밑으로 빼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퍼 뒤쪽으로만 바늘 찔러서 매듭 이쪽에서 지어주세요. 실이 조금 짧아서 매듭이 잘 안 지어지는데 실 여유 있게 잡고 시작해 주시고요. 매듭 지으셨으면 가위로 잘라주시고, 자, 한쪽 지퍼 다 완성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짱짱하게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 지퍼도 달아볼 건데요. 지퍼 살짝 닫아서 반대쪽 위치 이렇게 잡아주세요. 지퍼 살짝 닫아서 반대쪽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위치 맞춰서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바늘 가져오신 다음 파우치 뒷면 먼저 찌르시고, 다음 바늘 넣어서 위쪽 점선 맞춰서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티 잘 안 나는 부분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시작 위치 잘 잡아주셨으면 이제 다시 지퍼 풀러주시고요. 반대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위치 잡아가시면서 이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끝까지 한 1cm 정도 남겨놓고 바느질 끝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대쪽 지퍼 다 달아주시고, 이 사이드 표시 마커에 한 1cm 정도 전까지 바느질을 지금 해준 상태예요. 한 3코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 잠깐 파우치에 넣어주시고 지퍼 빼서 위치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게요. 파우치 틀어짐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지퍼를 이제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시고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채워주세요. 바늘 다시 꺼내주시고요. 자, 이 끝부분은 이렇게 지퍼를 살짝 채운 상태에서 뒤집어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위치 확인하시면서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당기면 실 자꾸 끊어질 수 있으니까 힘 살짝만 줘가면서 실 당겨주시고요. 자, 이쪽 지퍼 끝부분 마무리 해줬으면 이제 반대쪽도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끝부분 지퍼 양쪽 이렇게 겹쳐서 실 매듭 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배색 부분에 바늘을 찔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이 되었으면 매듭 만들어 주시고 잘라주세요. 수시 마커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파우치 지퍼 달기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헬릭스 N6 두 볼로 만드는 미니 팝콘 파우치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색감이 예쁜 헬릭스 실을 사용해서 귀여우면서도 탄탄하고 수납력도 좋은 예쁜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볼로 2개까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 2개 만드셔서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같이 떠보면서 뜨개 배우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바늘 짧은뜨기나 긴뜨기 같은 기본적인 기법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무늬뜨기 같이 새로운 기법에 도전해 보시면 레벨업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